안녕하세요. 바람 따라하는 여행입니다. 벚꽃이 가득 피 만개한 날 좋은 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곤주를 찾았습니다. 곤주라는 도시를 이번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을 해보니 누군가 한국의 봄을 묻는다면 저는 곤주를 가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장소들 중에 봄에 걷기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벚꽃과 함께한 오늘의 봄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의 곤주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동악사 벚꽃길입니다. 공주에서는 봄에는 동악사, 가을에는 갑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 꼭 찾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동악사 앞에 있는 주차장은 하루에 4,000원의 주차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이곳 장군봉 주차장은 주차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또 주차장에선 계룡산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주차장 앞에서부터 벚꽃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곳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차장을 나와 큰 길로 나오면 바로 벚꽃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부터 길을 시작해 동악사 뒷길까지 구경하고 오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4월 7일까지) 벚꽃 축제 기간이었고 저는 4월 11일에 방문하였습니다. 장군봉 주차장에서 원점 회귀하는 4.5km 구간 동안 벚꽃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벚꽃길 입구에서부터 펼쳐지는 벚꽃의 장관에 넋을 잃게 됩니다. 봄에는 동악사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나무의 낮은 곳에서 핀 벚꽃은 눈높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이 지나면 이 풍경을 보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축제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가게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고 다양한 공연들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 봄에 너무 바쁘고 일정을 놓쳐서 벚꽃 구경을 가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대신 봄의 정취를 느껴보시길 희망해 봅니다. 벚꽃이 워낙 흐드러지게 피다 보니 차도 위로 벚꽃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벚꽃의 매력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는 함성 같은 매력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벚꽃이 지는 것 또한 한순간이라서 그 시기를 놓치면 흐드러지게 피운 벚꽃을 쉽게 볼 수 없다는 아쉬움도 공존합니다. 장군봉 곤령 주차장에서 약 30여 분을 걸어오면 작은 쉼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쉬기 좋은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쉼터를 지나 위쪽으로 계속 올라오면 거대한 벚꽃나무가 보입니다. 또 음식점들도 있어서 여기서 식사하시고 주차도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동악사까지 가실 분들은 이 길을 따라서 약 30분 정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거리상으로 약 2km 정도의 거리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을 따라서 약 200m를 걸어오면 계곡 입구가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계곡가에서 벚꽃을 보며 쉬기에 좋습니다. 저는 계곡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동악사 벚꽃길 뒷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아까의 작은 쉼터에서 길을 따라 한 바퀴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차를 타고 벚꽃길을 둘러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오셔서 두 발로 걸으면서 봄의 정취를 흠뻑 느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악사 벚꽃길은 개인적으로 이곳 뒤쪽 길이 더 예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도 앞쪽보다 없었고 벚꽃도 더 오밀조밀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뒷길 벚꽃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공주에서의 봄맞이 여행을 위해 찾은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공산성입니다. 이곳 주차장이 무료로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와서 대각선 방향으로 길을 건너주시면 됩니다. 한옥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관광 안내소가 맞이해줍니다. 관광 안내소 건물에 화장실도 있으니 용모 보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소 건물을 지나면 공산성의 위험이 펼쳐집니다. 공주 공산성은 문화재 관람료가 있으니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산성 입구에 비석군이 있습니다. 공주시 곳곳에 있던 비석들을 금서로 입구로 모아 세운 것으로 총 47기의 비석들이 있습니다. 비석군을 지나서 금성루로 향해 보겠습니다. 푸릇한 잔디의 모습이 봄이 온 것을 환영해 주는 듯하여 기분이 더욱 좋아집니다. 금성루의 문을 지날 때 위를 보면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길을 쫓아주고 좋은 기운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입니다. 금성루에 올라오면 공산성 앞 공주 시내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높지 않은 건물들과 정지산의 모습이 상당히 예쁩니다. 저는 금성루에 올라서 오른편으로 공산섬 트레킹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곽길을 따라 사신도를 재현한 그림이 그려진 깃발이 심어져 있습니다. 금성루 오른편 성곽길을 따라 걸으면 금강의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미르선의 모습도 보이고 조용히 흐르는 금강의 모습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수려한 금강과 공주 시내가 공존하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공산성은 금강 옆으로 있는 공산을 따라서 축조한 성으로서 들쭉날쭉한 외형이 특징입니다. 약 1500년 전의 백제의 왕국과 그 문화를 생각하며 걷기에 좋습니다. 봄 풍경과 함께 사색에 잠기며 편안히 길을 걸어봅니다. 현재 보는 공터는 성안마을로도 불리며 왕궁 부속 시설지입니다. 백제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다양한 유적들이 확인된 곳이기도 합니다. 공산성에는 뇌씨를 보관하기 위한 잠종 냉장고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빈고터 역시도 이곳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벽에 낙서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아마 예전에는 출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서늘한 한기가 느껴집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곳은 연지와 만하로입니다. 연지는 공산성 안에서 사용하던 물을 저장하던 곳이고 만하로는 연못과 금강 사이의 누각입니다. 공산성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공산성 안의 유일한 절 염해사를 만나게 됩니다. 조선 세조가 명하여 창건되었으며 이괄은 한때 인조가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염해사 앞에는 자그마한 약수터도 있습니다. 약수물에 대한 검사 결과는 적혀 있지 않아서 물만 떠서 간단히 손만 씻었습니다. 저는 염해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염해사 뒤편의 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새소리와 한적한 공산성의 경치가 자연스럽게 잡념을 없애줍니다. 염해사 뒷길을 따라 걸으면 쌍수점으로 가게 됩니다. 쌍수점으로 가는 길에도 벚꽃이 가득 피어 있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벚꽃을 따라 쭉 걸어오면 쌍수점에 다다릅니다. 쌍수점은 조선 후기 충청도 관찰사 이소환이 건립한 것으로 쌍수점에서 본 풍경이 굉장히 예쁩니다.
쌍수정에서 앞을 바라보면 벚꽃나무의 모습이 훤히 보입니다. 또한 아직 유적이 밝을 주는 현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쌍수정 반대편에서 벚꽃나무와 함께 쌍수정을 바라보는 모습도 멋집니다. 파란 하늘과 분홍빛 벚꽃의 모습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쌍수정 반대편 벚꽃나무도 공산성의 사진 명소 중 하나입니다. 앞의 시설은 인공 연못으로 빗물을 저장하여 쓰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연못입니다. 쌍수정을 뒤로하고 나와 다시 금성로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삼각길에서 바라보는 공주의 모습은 봄 그 자체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공산성 산책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려 합니다. 맑은 햇빛과 봄의 기운이 공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주차장 앞 횡단보도에서도 벚꽃나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봄의 도시, 벚꽃의 도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장소는 공주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인물인 박찬호 선수 기념관입니다. 박찬호 선수의 생가를 꾸며서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찬호 기념관이 위치한 길 이름도 산성찬옥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성찬옥길에는 박찬호 선수와 관련된 사진과 벽화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과 한국으로 돌아와 하나에서 경기를 뛰었을 때의 모습이 사진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찬호 기념관 앞에는 거대한 황소 모양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관 뒤편으로는 전망대와 박찬호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투구폼을 그대로 살려서 현실감이 있는 조각 작품입니다. 조각상 뒤 골목으로 올라오면 공주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도 있습니다. 또 이한세 작가님의 만화도 볼 수 있어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전망 데크에서 내려오는 길에 발견한 것인데요. 무엇인 것 같나요? 바로 투구 플레이트와 홈 플레이트를 골목길에 구현해 놓았습니다. 친구들과 와서 캐치볼 하고 싶어지는 정겨운 골목입니다. 기념관으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사진을 모아서 만든 작품과 지금까지 승리 시에 사용한 야구공, 승리 경기의 투구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전시관별로 박찬호 선수와 관련된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찾으셔서 구경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찾은 곳은 공주의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의 벚꽃은 정말 장관인데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주차장에 문으로 주차를 하고 역사박물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벌써부터 만개한 벚꽃이 방문 객들을 반겨줍니다. 입구 오른편으로 보면 벚꽃 정원으로 갈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벚꽃 구경하고 봄나들이 즐기고 계셨습니다.
개나리가 없어져가지고. 개나리 이거하고 어울리면 딱인데. 그 전에 1층에 개나리가 많았어. 이후에 조금 있긴 있는데. 역사 박물관에는 전구를 달아놓아서 저녁에 방문하시면 멋진 야경과 함께 예쁜 벚꽃의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박 2일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벽돌 양식의 역사 박물관과 핑크빛 벚꽃의 모습이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경치를 구경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 벚꽃 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벚꽃 정원에서의 구경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역사 박물관 앞에서 건너편 중동 성당을 바라보는 풍경도 예쁘니 놓치지 마세요. 역사 박물관에서의 흐드러진 벚꽃을 눈에 담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은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금악 생태공원입니다. 조용하고 경치가 좋아서 차분하게 걷기에 좋은 곳입니다. 금악동 상수섬 수원지를 따라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짧게 걸으면 1km 정도이고 20분 정도면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과 썰매장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즐기기도 좋습니다. 썰매장은 15세 이하 5,000원, 16세 이상 만원이고 물놀이장은 무료입니다. 벚꽃 피인 골목길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수원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원지에는 전망도 있고 좋은 풍경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의 모습과 높지 않은 산의 모습이 잘 어울리죠. 백끝길을 따라 한 바퀴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수원지의 풍경도 참 좋죠. 곳곳에 피어있는 분홍빛 벚꽃의 모습과 초록빛 수원지의 모습이 잘 어울립니다. 저는 짧게 수원지 둘레길을 한 바퀴 걸어보았습니다. 걷는 데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어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피어있는 꽃 구경도 하고 수원지를 건널 수 있는 작은 데크 다리도 건너며 여행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봄의 도시, 벚꽃의 도시 공주로 떠난 오늘의 여행은 어떠셨나요? 누군가 한국의 봄을 묻는다면 공주를 방문해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 정도인데요. 여러분도 공주에 찾으셔서 봄의 기운 가득 느끼고 올 한 해 남은 계절을 맞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올해 벚꽃 구경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영상으로나마 봄의 기운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곳, 좋은 풍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